금요일 법무는 문수사 계산총장이시자 현 회주 소임을 맡아주시고 계신 포해 도범 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명절인 설과 추석, 오늘이 추석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다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 전통 문화가 더 좋고 어떤 민족의 전통 문화는 그만 못하다, 그런 그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그 기후와 풍토, 또 여러 가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그 문화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지역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마다 다르고, 또 그 가족도 할아버지의 문화와 그 아버지의 문화와 아들의 문화와 손자의 문화가 또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유해야 할 그 문화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은혜에 고마운 줄 알고, 그래서 공경하고 효행하는 그런 마음은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화가 많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석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한국의 고향을 찾아가고 성묘를 하고 뭐 차례를 모시고 오는 여러 가지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도 그렇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묘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고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90% 이상이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니까 묘가 없고, 묘가 없으니까 성묘할 일이 없고, 그래서 성묘 문화가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뭐 구회로 자꾸 올라갈수록 손자들이 그 묘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제삿날이 언제인지도 거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그걸 매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장례법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매장을 했고, 저기 네팔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이런 고산지대에서, 추운 데서 만년설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땅이 항상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얼어 있는 기간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체를 묻으면은 그게 지수화풍으로 자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얼음 속에서 동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제 소멸이 안 되니까
그 높은 산 그 새들이 자주 이렇게 오고 가고 있고 잘 보이는 데다가 그 세조자 장사 지낼 장자 새들에게 장사를 지냈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 그쪽 그 네팔 쪽에는 조장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얼어 있는 데가 냉동시켜 놓으면은 아무리 시체라고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다면은 별로 그렇게 그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흙이 없고 전부 모래니까 모래 속에다가 이렇게 묻으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습도를 빨아가서 미라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미라 많이 봤죠.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먼 그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항해 도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하면은 그 배 안에다 놔두면은 그 부패되기 때문에 그 부패되면은 거기에서 또 병균이 발생해 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수장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기에게 수장을 하고 저기 그 인디안들은 그 풍장을 했다고 그래요. 바람풍자 풍장. 기둥을 4개를 세우고 위에다가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서 그 평상 나무를 이렇게 사이사이를 간격을 두고 바람이 소통하게 그 위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올려놓으면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소멸이 되는 여러 가지 아프리카대로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이게 발달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별 매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매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매장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그 수의에 그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에 주머니를 안 두는데 매장을 하면은 땅을 가지고 가요. 그 땅을 시체가 가지고 산 사람한테 돌려주질 않습니다. 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돌려주질 않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동네 웨이크필드 호수가 제일 아름다운 데 가면은 다 공업묘지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비석에 보면은 다 100년 넘은 비석들이 많거든요. 왜 그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가시게 이렇게 화장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매장을 해서 본인도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자손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산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그 폐단이 생기니까 요즘은 전부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는데 한국이 90% 이상이 지금 화장을 한다니까 그 얼마나 문화가 바뀌었습니까? 그럼 왜 불교식 화장법을 다 따라오느냐?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진리기 때문에 다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어제도 전화가 왔고 또 며칠 전에도 누가 전화 왔고 우리 또래의 이게 어른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 제사상을 차리는데 차례상을 차리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 저 스님 알면 좀 가르쳐줘. 뭐 이렇게 좀 불러줘. 뭐죠 그래. 그 유교식입니까? 불교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독교나 천주교식입니까? 종교가 없는 식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그때 우리 그냥 전통적으로 지내는 거 있잖아. 그거 뭐 유교고 불교고 따지지 말고 그거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 방법이 그래도 좀 구분을 하고 필요로 하는 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뭐 홍동백서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건 유교식인데요. 그 홍동백서 하면은 이제 동쪽에는 해가 떠오르니까 양으로 하고
서쪽에는 해가 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고 이렇게 음양서를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두동미서, 그러니 이제 그 머리는 동쪽에 남자 쪽으로 두고 꼬리는 그 서쪽으로 여자 쪽으로 두고, 어동육서 그러면은 그 바닷고기를 육지에서는 그때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교통도 좋지가 않고 뭐 지게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때니까 뭐 이제 그 생선을 짊어지고 가다 보면 중간에 다 썩어버리고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다 막 소금 또 뿌리다 더 뿌리다가 나중에 소금에 절여서 가다 보니까 뭐 안동까지 가 보니까 안동 고등어가 되고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육지에서는 그런 바닷가가 먼 데에서는 그 바닷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식은 닭고기라든지 무슨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렇게 구하기가 또 쉬웠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어동육서, 그 좋은 고기, 그 귀한 고기는 남자 주고 저기 뭐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여자 주고 뭐 이런 게, 좌포 우해 하는데 왼쪽에는 포를 놓고 오른쪽에는 식혜를 놔라 이제 그런 식인데, 포라는 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육포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생선만 그 포를 했지 육포 같은 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기억이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만큼 그렇게 여유도 없었고, 그러나 바닷가에 그 고기들은 많으니까 그 어포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을 이렇게 차리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음양설이고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이 남자는 존자가 높을 존자입니다. 남자는 그 높다. 그러니까 하늘같이 모셔야 된다. 높은 하늘같이 남자는 모시고, 여비 여자는 낮을 비자. 그러니까 이 종이라 이거요. 노예고 뭐 이게 막 부려먹어도 되는 그런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남존 여비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차별적인 얘기하면은, 성차별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 상을 왜 성차별하는 그 상을 고집하냐 이겁니다. 조율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대추를 제일 위에다 놓고 대추조, 밤율, 배이, 감시 그렇지 않습니까? 조율이시. 근데 조는 그러니까 대추는 씨앗이 하나래요. 오늘 또 우리 같이 대추 이렇게 우리 식구들끼리 먹었는데, 그 대추는 씨가 하나라 임금을 상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임금의 씨가 있다 이거요. 다른 성씨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조선시대 때 이씨, 전준 이씨만 임금을 해야지 다른 성씨가 임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적 모의를 못 하게 하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런 그 제도가 이렇게 제상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밤이 추석 때쯤 되면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밤송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 안에 이제 밤톨이 3개가 들어 있는데, 그 밤톨 3개가 바로 삼정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 의정은 삼정승. 그 다음에는 이시, 이제 배이자, 배는 시가 6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육조 판서를 또 상징하고, 또 감은 그 시가 8개가 있으니까 팔도 관찰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놈의 임금의 시대도 아니고 삼정승 시대도 아니고 육조판서 시대도 아닌데 꼭 조율 이 시대로만 뭐 상을 차려야 됩니까? 그게 잘못된 그 견해고, 또 어떻게 대통령도 어떻게 꼭 무슨 이시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김씨도 오고 노씨도 오고 뭐 그냥 뭐 전씨도 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고 참 애국심이 있고 국가를 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대통령을 해야지, 무슨 대주씨 같이 하나만 잡고 그 씨앗이 하듯이 그 임금이 그대로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유교식으로 차리지 말고 불교식으로 차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게 차리느냐? 우리 신도님들이야 늘 차리고 직접 경험을 하고 또 제사를 많이 모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우리가 죽어도 그 업식은 그대로래요. 이 살아생전의 업식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전에 좋아했던 대로 음식도 차려 드리고, 또 별식이든지 귀한 음식이라든지 특별한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려 드리는데, 위패가 저기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위패를 유지로 해서 거기에 영가가 자리를 잡고,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밥상에 뭘 넣습니까?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넣고 국을 넣고 또 물도 넣기도 하고 나중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반찬을 넣고, 반찬에도 이제 별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식이라고 할까 별식이랄까 귀한 또 그런 음식이라고 할까, 그걸 그 다음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후식, 과일이나 떡이나 밥 먹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즐기는 또 후식, 그런 순위로 놓는데, 그러니 그 과일을 놔도 보기 좋게, 보는 사람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색깔도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갈하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 차리는 제사상, 그런 차례상이 불교식입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또 이렇게 쉽게 차릴 수 있고,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형식, 격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살생과 관련된 그런 이렇게 음식은 피하고, 오신채를 피하고 자극적인 것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신채는 왜 금하게 했느냐 하면은, 오신채 자체가 버럭 화를 내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오신채를 좀 삼가하라, 그런 말도 있고, 절에서는 오신채를 이렇게 탐진치, 그 삼독 중에 하나인 그 화를 참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놓치면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차례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차를 올립니다. 차를 올리는 이 차가, 우리가 올리는 차는 이게 초목 중에서 제일 신령스럽다고 합니다. 제일 신령스러운 그 차를 올리고 예를 갖추니까 차례입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 주례를 지냅니다. 술을 올립니다. 그런데 차례는 아침에 좀 이렇게 지내거든요. 되게 아침에 지내는데, 아침부터 저렇게 술 구워놓고 또 지내고 또 자기도 술 마시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맑은 정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전이니까, 아침이니까 차례로 맞고 정갈하게 향기롭고 이렇게
청정하게 이렇게 차례를 올리면서 그것도 부처님에게 그냥 이제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고 나서 조상한테 이제 차례를 모시는데 그냥 절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부처님 진리를 전해드리 가지고 해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고등락을 해서 저 극락세계를 왕생하든지 아니면은 저기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근데 인도 완성하시도록 그런 그 예법이 우리의 그 차례를 모시는 절의 예법입니다. 얼마나 뜻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또 이렇게 경건하게 청정하게 맞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그 방법을 한국에서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도 이렇게 권하지 않아도 진리라 불교법을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런 그 차례법이 성묘법이나 차례법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럽니다. 한 가지 더 왜 송편을 먹느냐, 절기 음식으로 송편을 먹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나도 뭐 그때 뭐 송편 어떻게 해서 전해 내려오는지 잘 모르지만 한국의 그 민족 의식이라고 할까? 전통 그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은 좀 겸허합니다. 겸손하고 또 아주 이렇게 열심히 그 근면성실하고 그런 것 국민성이 있는데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도 차면은 기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뭘 그림을 한 장 그리든 이제 원을 하나 그려도 서양 사람은 제도기로 동그랗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그 제도기가 그린 그림은 정확하죠. 정확하나 오래 보면은 그 볼 게 없고 큰 철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붓으로 원을 그리면은 어째서 그런지 이만큼 남겨놔요. 원을 지으려면 다 끝까지 이렇게 뺑 돌려서 다 안 채우고 호다 이만큼 왜 남겨놓은 거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도 차면 기우는 식으로 조금 여유 있게 놔두고 이건 앞으로 가능성 있게 더 계속 정진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 향상을 위해서 그 여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겸허한 그런 그 우리 마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99칸 집을 짓는 사람들이 뭐 재력이 그만한 사람들이 100칸 집을 못 짓겠습니까? 그런데 99칸 집을 짓거든요. 꽉 채우면은 또 기운다고. 그리고 무슨 고개를 넘어가는데 99 고개가 넘어도 99 고개라고 뭐 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99 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등 조금씩 겸허하고 그 남은 거는 어떤 부처님이라든지 조상님이라든지 어떤 신이라든지 그 다음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공간, 그런 여유, 겸허 이런 것이 그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에서도 보면은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그러거든요.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문을 또 확 닫아놓고 꼭 잠궈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반쯤 열어놓고 이렇게 여유 있게 보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열릴 듯 닫힌 문으로 이렇게 눈이 자주 가더라 하는 등등 우리나라 문화가 아주 멋진 문화고 겸허한 문화고 예술의 문화고 아주 상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편도 반달 딱 만들어 가지고 반달부터 나는 여기까지 노력해서 지금 반달쯤 성공했습니다 말이야. 앞으로 계속해서 반달을 다 채울 겁니다. 이런 여백 그런 공백을 놔두고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송편이 반달로 만들어졌지 않느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월자 병자는 떡병자인데
그 쌀로 안 오고 거기는 밀가루로 만든 과자더라고요. 동그랗게 만듭니다. 거기는 월병 그 보름달로.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이제 그 송편을 그렇게 만들고 왜 솔잎에다 찌느냐? 이 솔잎에는 테르펜이라는 그런 그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테르펜이라는 성분은 부패를 방지해주는 성분이랍니다. 그 솔잎을 깔고 이렇게 송편을 찌면은 또 송편과 송편끼리 붙지를 않기 때문에 송편이 이렇게 망쳐지지 않습니다. 오롯이 이렇게 딱 이렇게 쪄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그 모양을 다 이렇게 갖추게 되고 그리고 솔 향 냄새가 참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서로 붙지도 않고 그냥 찌는 것보다 이렇게 솔잎으로 찌면은 하루 이틀 더 가도 쉬지 않습니다. 그 쉬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옛날에 이제 그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는요. 절에서 큰 행사를 하려다가 비가 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밥은 많이 해놓고 이제 그 신도님들이 적게 와가지고 밥이 남아버리면은 이거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었습니다. 낮에 이렇게 햇빛이 나면은 멍석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밥을 말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딱 비 오는 날이고 그때 날씨가 장마고 이러면은 이 밥을 썩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장독 같은 독에다가 그 솔잎을 찧어서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밥을 넣고 또 솔잎을 그 송편 찌듯이 거기다 또 솔잎을 깔고 또 이렇게 층층층층 해가지고 해 놓으면은 밥이 썩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밥을 먹으려면 도저히 뜰어서 못 먹어요. 솔잎 겉들면. 그럼 어떻게 먹느냐? 된장을 끓여가지고 된장하고 먹으면 아주 또 살살 녹습니다. 그것도 조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잎이 부패되지 않는 그런 성분이 있다. 테르펜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가 그 살균하는 그런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나무보다도 10배가 더 강하답니다. 나오는 거기에 그 향이 거기는 이제 무슨 그 이름이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성분은 10배가 강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그 곰팡이를 죽이는 성분을 그 소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10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저기 그 한국의 노송이 울창한 그런 산속의 그 절들은 역병을 피했다, 역병을 면했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역병이 뭡니까? 바로 전염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병을 피했다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소나무가 우리와 이렇게 예방을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송편을 그 절기 음식으로도 많고 소나무가 이때가 또 그 솔잎을 이제 갈잎으로 떨어뜨리면서 제일 약이 찼다고 할까요? 그런 또 시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송편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리라서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 권하고 뭐 이렇게 강요하고 막 협박하고 욱박지르고 이래서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고 자기들이 지혜로워지면은 점차적으로 그렇구나 하면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문화가 그만큼 바뀌고 있고 또 여기 와 있는 분들도 이제 한국 문화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례를 모셔야 되겠으니까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차우보채 가는 세지 향대 나무 처빈 항량내소 일왕구설 사바세계 사사천하 암선무주 서양미주 사추 세처이커 빌드 문수사 정령수월 구량에서 검연불기 2564년 경자년 추석 차례 법회동 참마은제장 문수사주례 진도 남녀노소 각각 동국이 상서 선망 상돈부모 초고조상 조고조비 대영숙배자매 지손 일라진처 진지경 각기 어루열명명강 생전내 효행 사별이 우건번 생신예사 문행바른제자 하위 덕장이 기영국이 행여녀이 영수국이 망음부이 봉영아 이봉영강음부 영가이주 삼서선남 무고무가며 재원명 할생하서변시 석가세존마가 은간지 시절 할마비사 소림연벽지가부 소익이 일어났지 각시상고 종영무조 수요 정리제 물자 반회덕 담적 원영지 구마
화년 시청영영야 야야해도 돈정 없이 영멸기여 성불시여장소사지 부차양단 추석 차례 법회 동행 마른 제골자등 각기 어루열 명가들이여 자광교처 연화출 해안 관시지옥공 왕비비 신주려 중생성물 잘나정 금일 차례 법회 동참 바른 일체 영가들을 위해 천수일편 위고혼 지심제청 지심제수 신여장구 대가리
잘제 작은 관심 큰 수에나 수안수라 은수 자비야 소창영원 나무일 신보구 옹청 허철광대영 동광대 자체문예 범일기상 해불기 2504년 63년 경자년 추석 차례 법회 공행 바른 제자 문수사 일체 주립 신도 남녀노소 각각 병복이 상서 삼망사존 부모주고 조상주고 주비 제형숙배 참회질손더 각기 여루열영영나와 생전내 효행 사별이요 검일생신제사 행료사회 이기영복이 행효냐 이영숙복이 마음보이고 태령한진 치신망 석황음몽일장 사문용욕야처 실행왕왕 거장 상건기천인 공장석정 강심소 원사망여
함께 선물하시기 바랍니다.